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뜨거웠던 여름 이적 시장이 막을 내리면 언제나 팬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꿈꾸고 누군가는 떠나간 에이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씁쓸함을 삼키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기대와 아쉬움의 한복판에 섰던 한 클럽,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축구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뉴캐슬의 한 클럽 이사는 이번 이적 시장을 변혁의 창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포지션에 건강한 경쟁 구도가 생겼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자평했죠. 그들은 영입한 선수들에게 매우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발데마르 안톤과 요한 위사와 같은 새로운 얼굴들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혁의 이면에는 거대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팀의 심장이자 미래로 여겨졌던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이 팀을 떠나 리버풀로 향한 것입니다. 과연 한 팀의 에이스를 내주고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한 이 선택을 우리는 성공적인 변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새롭게 합류한 요한 위사는 괜찮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계적인 선수, 즉 월드클래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의 나이는 곧 29세에 접어들고 뉴캐슬은 그를 위해 5,500만 파운드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물론 함께 영입된 독일 출신의 수비수 발데마르 안톤은 좋은 선수로 보이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안토니 엘랑가 역시 준수한 자원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이 원했던 선수들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입의 무게를 합쳐도 알렉산더 이삭 한 명의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모습은 마치 잘 닦인 최고급 세단 롤스로이스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강력하며 우아했죠. 그런 선수를 잃고 아직 기량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3년 전 이삭이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처음 뉴캐슬로 왔을 때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선수들에게도 증명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뉴캐슬에서 정말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인생이란 본래 도전으로 가득한 것이니까요. 축구박 세상에는 더 큰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캐슬이 이번 시즌 여러 전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삭 없이도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삭의 이적에 대한 뉴캐슬 구단의 공식 발표는 놀라울 정도로 짧고 건조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을 영국 축구 역사상 중요한 기록이 될 이적료의 리버풀로 매각했음을 발표합니다. 스웨덴 국가대표인 그는 2022년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합류하여 모든 대회를 통틀어 109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침표. 그 어떤 감사나 아쉬움의 표현도 없었죠. 반면 리버풀에 도착한 이삭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분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이 팀과 클럽의 일원이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 클럽이 상징하는 모든 것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왜 리버풀이었냐는 질문에
그는 클럽이 쌓아온 역사와 그 위에 새롭게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비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만들고 싶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이며 리버풀이 자신의 기량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완벽한 장소라고 믿는다고 말이죠. 어쩌면 그는 리버풀의 깊은 역사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자 영국 최고의 팀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이 최전방 공격수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만약 맨체스터 시티가 그를 원했다면 그는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리버풀이 그를 필요로 했고 그 역시 리버풀의 비전과 현재의 위상에 매료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삭은 1억 2,50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몸값의 무게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몸값은 선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이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가치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는 최고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적하자마자 골을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뉴캐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들은 이적 시장에서 여러 선수들에게 접근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루 영입에 실패했고 이고 에키티케는 리버풀로 베냐민 세슈코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처음부터 원했던 위사를 영입했지만 이적 시장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원래 제안했던 금액의 2배가 넘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현대 축구의 불공평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비유하자면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신흥 강자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재벌 대기업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 첼시나 맨체스터 시티는 구단주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단숨에 강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뉴캐슬은 돈이 있어도 마음껏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수십 년간 쌓아온 역사와 명성이라는 무형의 자산도 부족합니다. 선수들은 당장의 우승 가능성과 빛나는 역사를 가진 클럽에 더 끌리기 마련입니다. 뉴캐슬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유기적으로 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영입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와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캐슬이 처한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유나이티드나 첼시 같은 레거시 클럽들은 여전히 그들의 명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수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삭의 에이전트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씁쓸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적이 성사된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시는 누구와 함께하지 않을지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 말은 명백히 뉴캐슬을 향한 조롱처럼 들립니다. 결국 뉴캐슬은 이 모든 소동의 끝에 선수를 팔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이상적인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리버풀을 1억 2,500만 파운드까지 끌어올렸으니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클럽의 대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수가 팀을 흔들 때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상황을 통제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지나갔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뉴캐슬 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클럽의 이사가 말한 변혁의 창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될 재능을 가진 선수를 잃고
여러 명의 괜찮은 선수들을 얻은 것이 정말 팀을 바꾼 것일까요? 어쩌면 변혁이라는 말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가진 팀에서 이제는 평범한 공격수들을 가진 팀으로 변했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물론 새로운 선수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축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뉴캐슬은 이제 그들의 가장 빛나는 보석을 잃었고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길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나긴 암흑의 시작일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